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이토록 파렴치할 수 있는지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과 그 정권이 벌이는 일들이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 이쯤 되면 진심으로 국민을 개나 돼지찜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해 김건희 씨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수 씨가 결국 구속됐는데요. 이도 방탄의 방탄, 또 방탄을 거듭하다 형량을 줄여 기소돼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는데도 말이죠. 이건 흡사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이 벌어졌지만 대한민국 공권력, 사정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지금도 그 놀라움과 충격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M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감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범죄자가 말입니다. 형기가 1년인 범죄자의 가석방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참 꼼꼼한 인간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MBC의 단독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은순 씨는 아직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인데요.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나이가 많고 모범수면 형량의 절반을 감형시켜 주는 걸까요? 최은순 씨는 무려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대통령의 장모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인 거죠. 사실 대통령의 장모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요. 최 씨의 범죄 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서울 동부구치소가 대한민국 수감시설 중 최고의 시설이라는 점을 말이죠. 원래 최 씨는 다른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야 하는데요. 느닷없이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결정된 겁니다. 이것도 특혜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었는데요. MBC의 보도 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입니다. 심우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앞서 지난달 18일 인호공 전 차관이 사임하자 윤 대통령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는데요. 심 신임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바 있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입니다. 그가 왜 이 자리에 임명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거죠.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최은순 씨가 벌인 각종 사기 행각은 이미 밝혀진 것만 수십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을 뿐 이미 그는 유사한 사건에 가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명분을 끼워 맞춘 거죠.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력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최은순 씨의 경우 형기의 절반을 간넘겨서 복용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는 겁니다.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은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하는데요.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특별 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치 댓글을 지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총선을 앞두고 왜 사면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과거 선거 조작의 달인들이 급하게 필요한 탓이었을까요? 무엇을 하든 상상 이상의 정권, 그 끝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의 대담은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끝내 신년 기자회견을 대담 사전 녹화로 대체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질문에 하고 싶은 답변만 내놓는 것이 어떻게 소통이냐는 국민의 지적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땡뉴 뉴스만 틀어대는 방송사를 지정해 대담을 진행하다니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처 업무 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이름을 바꾼다고 소통이 됩니까? 더욱이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나며 불통 이미지만 쌓았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회동 후 김건희 여사 사과론조차 봉쇄되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터져나오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는 틀어막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행보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녹화 대담 뒤에 숨는다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취임 2년도 안 돼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63%나 나오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외면하려고 합니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의 대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성난 민심의 파도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명절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영상 인사에 함께 등장했던 김건희 씨. 이번 설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도 아는 거죠. 자신이 지은 범죄 행위를 말이죠. 또 자신이 노출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설 인사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명품 가방 논란 등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 만큼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그게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정부 출범 이후 빠짐없이 명절 영상 인사를 함께 찍어왔습니다. 참 되도 안 되는 명절 대국민 인사라며 못 볼 꼴을 보여줬는데요. 재작년 추석, 작년 설과 추석까지 대통령 부부가 한복 차림으로 명절 인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 인사 영상 촬영에는 김건희 씨가 빠졌는데요. 김건희 특검,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이 대두되면서 전국민적 공분에 휩싸인 상황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KBS와의 대담에서 디올백 뇌물수수 논란에 대해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운 만남이었다며 가방을 받게 된 경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친과의 인연이 있으면 뇌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 거죠?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는 건가요? 또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병 주고 약 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김건희 씨의 사과 입장은 없었는데요. 김 씨 대신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을 해소해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직접 사과한 뒤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 쇼일 뿐 총선이 끝나면 기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총선용 쇼인 거죠. 과연 KBS 대담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얼마나 해소될지가 이번 총선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걸 사과라고,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요구한다고요? 언제까지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보겠다는 걸까요? 역대 이런 대통령 가족이 있었습니까?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가요? 자신들이 왕인 줄 아는 이상한 가족. 다시 말하지만 그 끝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